자, 보고 계신 이 2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요 모바일 기준이 아니라 일단 일부러 넘어와서 요 타블렛 위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부러. 자, 뭐냐면 아래쪽에 인디케이터 달려 있잖아요. 자,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영역, 버튼 클릭하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광고가 담을 영역이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HTML 순서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래는 이제 좌우 버튼까지 따로 있지만 안 해놨으니까 빼고.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 안에서 무엇을 담느냐면 각각의 인디케이터를, 하나는 크고 나머지 작다고 해서 뭐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주르륵 들어가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가 크냐면 얘가 선택됐어요 라는 의미인 거죠. 색깔만 다르게 갈 수도 있고 크기만 좀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뭐 일부러 눈에 잘 띄게 색깔도 다르게 주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 이만큼 있어요 라고, 당신 이거 선택했어요 라고 키워주는 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이는 광고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가장 대표적인 광고, 어떤 사이트든 관계가 없습니다. 뭐 지어준 KR이죠. 굿디자 웹이나 아니면 몇 가지 사이트를 딱 들어가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그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얘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딴 걸로, 자, 이걸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 아이는 같은 자리에서 여러 개가 있는 경우고, 같은 자리에서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이트는 옆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로 따지자면 제가 봤을 땐 옆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방금 전에 보신 그게 조금 더 낫기는 하거든요. 트렌드 상으로 봤을 때는 코딩 짜기도 더 쉬워요. 근데 아직까지는 옆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얘도 그냥 바뀌네. 자, 하나만 더 찾아보고 없으면 자, 그냥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를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드린 자료는 이렇게 넘어가든 아까 삼성처럼 넘어가든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게끔 레이어 세팅해 놓은 아이지만, 저는 일단 옆으로 넘어간다라는 가정하에 디자인 했던 거기 때문에, 자, 이 안에 큰 틀 안에 내용물이 들어갑니다. 같은 사이즈인데 그냥 제가 눈에 보이시라고 짧게 줄였어요. 이때 광고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실제로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있는데 숨겨져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그대로 1, 2, 3, 4, 5, 6, 6개인가? 7개였죠? 7.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가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는 경우고요. 보이는 건 그 중에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포지션인가요? 아니요. 쓱 감싸는 태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감싸는 태그가 하나 더 있고, 이 상태에서 아까 있던 그 태그가 무엇 한다? 넘치는 거를 과감하게 뭐 해라? 숨겨라. 넘치는 요소를 과감하게 어떻게 숨겨라? 일러스트로 따지자면 클리핑 마스크를 딱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여러분 기준이라면 오버플로우 히든이겠죠, 코드상으로는. 자, 그렇게 만들어주는 아이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레이아웃 형태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살을 하나만 더 붙일게요.
이건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여러분한테 매우 도움이 돼서, 뭐냐면 7개라고 해서 7개의 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인디케이터가 이렇게밖에 없지, 만약에 전후 버튼을 만약에 단다 그러면 이거구나. 이게 어떻게 해요? 계속 눌러도 같은 방향을 지금 움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최소 3개 이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중에 쭉 해서 1이 있고 마지막 번째 아이가 있을 때 이 마지막 번째 아이를 뭘 한 거냐면 그대로 앞에다 하나를 더 만들어 준 거예요. 카피를 한 거죠. 이동시켜도 되는데 그럼 이제 순서가 엉키니까 카피를 해서 시각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그대로 제가 그룹을 시킬게요. 입자. 자, 우리 눈에는 왼쪽 버튼 누르면 슥 이렇게 오겠죠. 이때 우리 눈에는 스르륵 하고 움직인 다음에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점프를 해서 딱 여기 오게 만들어요. 나중에 코드를 할 거예요. 자, 기회라도 설명합니다. 또 누르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가게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이전 버튼을 딱 눌렀다 그러면 스르륵 갔다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기에 갑자기 땅 하고 같은 자리로 이미지가 땅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설명만 들어도 저게 무슨 소리야 싶을 정도의 헷갈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웨비우스 띠처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7번과 7번 나란히 이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야 되는 거고, 당장에는 이 앞에 복제해 놓은 요 아이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1, 2, 3, 4, 5, 6, 7이라는 게 이렇게 나열되는 아이가 있더라 까지만 기억하셔도 매우 많은 것을 보신 겁니다. 네. 자, 이 형태는 웹디자인 기능사에 그대로 시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웹디자인 기능사에 이거 못 풀면 탈락이에요. 이유불문. 네. 그래서 자, 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뷰 박스고요. 자, 이곳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저는 H1 하나 여기 내비게이션 2만 썼다고 해서 그대로 끝내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시던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렇게 각각의 모든 내용을 시멘틱하게,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 H라는 제목으로 꼭 써서 숨겨 놓으셔야겠죠. 해석상으로 보면 구조를 맞추는 거니까요. 자, 바로 밑에도 마찬가지고 섹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이거는 단순하게 아까 보셨던 누구 이 틀일 뿐이에요. 요 지금 끝에 있는 요 흰색 부분에 보이는 이 틀, 일부러 제가 날렸어요 방금. 틀을 만드는 것 뿐이니까 우리는 그 틀을 기준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럼 배경에 날아가는 얘는 뭔가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 내부에다가 띡 만들어 줍니다. 자, 무엇을 만들 거냐면 아까 보셨던 인디케이터 먼저 만듭니다. 인디케이터는 사실 바깥쪽에 먼저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자, 일부러 저는 여기다가 클래스 인디케이터라는 영역과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광고, 자, 그래서 뷰
뭐 add area 뭐 이렇게 쓰시든지, add라는 단어가 조금 그렇다, 또 잘릴 것 같다, 그렇다면 저처럼 view area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두 개의 영역을 만들었고요. 자, 이 형태 먼저 해서 일단은 지금 이거 안 보이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이지 않게 디스플레이 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모든 타블렛과 PC를 제외한 나머지 두 영역이니까 해당하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두 개에다가, 자, 스마트폰 두 개에다가 저는 누구를, 어디 갔니? 여기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스마트폰에다가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쓰겠습니다. 컨텐트 박스에, 전에 뷰 박스에 클래스 인디케이터를 디스플레이 논. 자, 아직 이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아마 있나?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일단, 자, 동일한 방법으로 누구에게도 아까 보였던 스마트폰 세로형에도 똑같이, 자, 이곳에 디스플레이 논을 써줍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는 여기 사이즈가 있는 아이가 있어야 되죠. 원래 요거 뷰박스 이너 랩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컨테이너에서 아까, 그래서 없군요. 사이즈를 최대값하고 만들어 놓은 아이가 있어서 굳이 여기 안 썼나봐요. 그럼 뭐 안 써도 일단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써야 되긴 하지만 일단 그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패스를 하고, 자, 뷰 에이리어를 써줄게요. 자, 뷰 에이리어는 사실상 컨테이너랑 범위는 똑같은 아이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위에 있는 영역에 이 아이랑 여기 있는 이 아이랑 사이즈가 똑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컨테이너랑. 네.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여러 번 겹칠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뷰 에이리어를 스마트폰 세로형에다가 아까 보셨던, 자, 뷰 에이리어 이곳에다가 쓸 건데요. 사이즈 값을 가로값 100%, 높이값 100%라고 쓰겠습니다. 구분하려면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로 하나 만들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자, 부모 사이즈가 제대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크게 건드릴 거 없이 나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저는 파일 이름을 2-1이라고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일부러 구분해 놨고요. 그럼 사이트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자, to 해당한 영역에 지금 다른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는 이런 색깔이어야 되는데 다른 색깔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사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똑같은 사이즈를 가질 거예요. 완전하게 똑같이 같은 사이즈로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일정량만큼 패딩이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뭐 차후에 다시 수정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똑같은 크기 값을 뷰 에이리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세로형이라고 썼던 요 이름은 그대로 복사해서, 요건 수정할 거기 때문에 아직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복사해서 공통 베이직 레이아웃 공통 범위에 저는 그냥 써줄게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해당하는 영역 성가시니까 지우고 뷰박스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영역을 잡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당연히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형성이 될 거예요. 얘는 뭐지? 뭐 갑자기 되게 이렇게 위치가 희한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이렇게 뜹니다. 얘는 뭔지 되게 성가시네요. 패딩이 하나 왜 더 있지? 자, 저 이따가 찾아서 한번 수정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 뷰 에이리어에서 스마트폰에서 동일한 내용인데 이건 위에 거 그대로니까 빼고 지우고 자, 이 자리에다가 쓰겠습니다. 사이즈 적당히 재셨겠죠? 자, 똑같이 안 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쓱 재면 24에 94. 자, 굉장히 많은 양만큼 내려오게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 저는 패딩 탑 94, 그 다음에 패딩 레프트 24였으니까 합쳐서 24 픽셀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결과를 확인하시면 저희가 성가시지만 일단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뭔가가 튀어나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 이것은 박스 사이징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느낌을 확인하시면 잘 처리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돼요. 뷰박스 영역이 우리가 사이즈를 변경을 했을 때 커지느냐 안 커지냐를 보고 나면은 뷰박스 영역이 가로 비율로 커지고 세로 비율도 같이 변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얘기로 안에 들어있는 이 갭을 비율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할 거냐 말 거냐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냥 손쉽게 얘를 재보면 알겠죠. 사이즈가 더 커진다는 거 보고 아, 같이 변하겠구나 유추하시면 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죠 뭐. 하셔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40에 138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 값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누구를, 자, 스마트폰 가로형으로 좌우 비교할게요. 그냥 자, 똑같은 자리 인디케이터 밑에다가 써줍니다. 그리고 아까 적은 수치는 40에 138이니까 138에 40이라고 바꿔 써야겠죠. 자, 위아래 좌우인데 아래는 저는 제가 계산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래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는 40이고요. 조금 더 튀어나가긴 하지만 40으로 맞출게요. 그 다음 얘는 65로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65 픽셀이고 오른쪽에는 아래 40 픽셀이고 써주시면 되죠. 자, 써주면서 값이 변하는 거를 파악을 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VW를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저는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94 나누기 이거 320 기준이죠. 320 곱하기 100, 24 나누기 320 곱하기 100, 40 나누기 320 곱하기 100 이라고 모두 사이즈를 재야겠죠. 가끔 이것 때문에 이제 사이즈를 해주는 데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다가
CSS VW 계산, VW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잘 나와요. 보시면 되게 이상하죠? 왜? 내가 원하는 아이가 뷰포트 몇이니까 320 기준이니까 소수점 몇 자짜리, 넷 자짜리 계산할 거고 내가 원하는 아이는 40 픽셀이야 라고 계산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12.5 VW 똑같아요 결국엔. 네. 차라리 이거 꺼내서 하실 거면은 저는 차라리 엑셀을 키세요. 그냥 차라리 엑셀을 켜서 여기다가 기준 디바이스 쓰시고 여기다가 뭐 백분율 계산 하고 값 이렇게 쓰세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하는 크기, 사실 이거는 뭐 320이면 320 고정 그대로 갈 거고 여기는 100이면 100 그대로 갈 거예요. 자, 근데 왜 제가 이거를 하느냐? 이 값은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뭐 알아서 계산해주는 거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쓰는데 는 얘 나누기 얘 곱하기 100은 하면 답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한 번만 쓰면 되긴 하는데 이거를 쓱 해놓고 나 이거 24야 그 다음 40이네 뭐 그 다음 96이네 하시면 값 어차피 잘 나오니까 이거 갖다 쓰시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4에 320 계산하시면은 처음에 그 94니까 여기다가 94 29.375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거는 특 해가지고 29.375 VW 그 다음 24니까 24 7.5 오케이 7.5 VW 40 하면 12.5 그러면 12.5 VW 이게 더 빠르겠죠? 엑셀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뭐 저거 세팅해 놓고 쓰시겠지만 저는 딱 아까 보신 정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밖에 몰라서 그러면 해당하는 패딩 값도 가변성이 되게끔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수치로 얘네들이 그 값을 뭐 하겠습니까? 반영을 해서 조절을 열심히 하겠죠. 네. 여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치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체킹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넣고 내가 제대로 사이즈가 반영이 되고 있는지 수치 확인 변경을 해가면서 값을 계속 뭔가 변하죠. 자, 패딩까지 VW 계산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돼요. 굳이 뭐 VW까지 할 필요 없다. 하지만 나는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계산을 해야겠죠. 아니면 이제 디자이너하고 싸우시면 돼요. 내가 코딩하는 사람이면 굳이 VW 가야 돼요 하고 싸우시면 되고, 내가 디자이너인데 VW 써야 돼요 한다면 열심히 개발자랑 이거 사이즈 좀 같이 변하게 좀 해줘요, 왜 비율 안 맞게 그래요 라고 또 싸우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기준으로 첫 번째 박스가 조절되고 있는 only 하나 둘 셋 넷 이 아이들이 들어갈 공간만 지금 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크기가 봤더니 저게 뭐니? 자, 60으로 그냥 갈게요. 높이가. 가로는 100%로 갈 겁니다. 왜? 이미 패딩을 걸었으니까 고민할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저는 광고 영역을 하나 주겠다 해서 그냥 div로 뭐 view 01 해가지고 7개 넣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아까 일부러 제가 설명드렸죠. 뭐가 빠져넣냐? 여기서 요 분홍색 박스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요 틀만 하나 만든 거 끝인 거죠. 그래서 분홍색 박스를 무조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클래스 뷰 뭐 이너 뭐 이렇게 하나 하고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박스 안에 박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이 형태가 너무 싫어서 계속 div만 주구장창 만들다 보니까 안에 뭐 설명도 안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이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갈 거면 차라리 UL에 이렇게 가는 게 차라리 목록화 시키는 것도 좋고 구분하기가 더 쉬우니까 개발하기도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li가 원래는 7개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건 4개니까 4개까지만 만들죠. 광고 1, 2, 3, 4. 자, 4개. 자, 일부러 박스를 하나 더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광고 영역으로 와서 클래스 뷰 이너 가로값 100% 높이값 이미 써있는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거대로 갈 수는 없을 거고 100% 원하신다면 100% 그대로 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그냥 가죠. 백그라운드 컬러로 여러분이 구분 가능하시게끔 우선은 색깔을 적당하게 쓰겠습니다. 자, 일부러 한 번 더 썼습니다. 색깔. 자, 그러고 나서 뷰 이너에 들어가는 자식인 li, 또 li 몇 개 들어갈지 몰라서 자식으로 썼어요. 가로값 100% 들어가고요. 높이 값이 있었습니다. 몇으로 갈 거니? 일단은 픽셀 60. 사이 간격 얼마가 되니? 해서 요 사이 간격을 재주셔야겠죠. 위 어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려우니 그냥 쓸래요. 자, 20이네요. 그럼 자, 저는 마진 버텀 20이라고 쓰면 될 거고, 마지막 아이는 있으면 안 되니까 라스트 차일드 마진 버텀을 없애 주셔야 여러분들이 각각의 형태를 파악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결과를 보면, 자, 결과 어디 갔니? 코드에 이렇게 1, 2, 3, 4 나오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더 커요? VW 조절해 놨잖아요. 조절해 놨으니까 당연히 큰 거예요. 자, 당연히 큰 거고,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가변성을 띄우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조절을 하셔야죠. 마지까지 VW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60픽셀짜리를 가변성 띄게 할 거야. REM도 필요하면 쓰고, 그 다음에 나는 60픽셀을 갖다가 해줘야지. 오케이. 60.
18.75 18.75 가죠. 그 다음에 마진 버텀도 해결해야지. 자, 마진 버텀도 해서 20이니까 20 하면 6.25라고 나오니까 6.25 VW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값을 100%를 써버리면 이건 분모가서 무조건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VW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퍼센테이지 자체가 이걸 만약에 그렇다 100 VW 써버리면요, 이건 해석이 달라져 버리죠. 퍼센테이지는 아까 높이값, 가로구나. 가로면은 가로가 분모 크기를 따르겠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고, VW는 브라우저 크기로 가겠다. 이 크기니까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제가 오차를 좀 낸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자, 저 정도는 약간 애교로 넘어가죠. 자,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것보단 약간 미세하게라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조절했을 때, 이런 거 조절했을 때 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딱 맞추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의 갭을 주는 게 더 안전할 때가 많아요. 자, 이때,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광고가 이후에 총 7개가 됩니다. 4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5, 6, 7번째 있는 아이들을 안 나오게 하실래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스크롤로 이렇게 올리면 나오게 하실래요? 더보기는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 스크롤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스크롤로 갈게요. 그럼 우리는 요거를 5, 6, 7이라고 만들어 주겠죠. 5, 6, 7 필요하면 더 만들 수 있고요. 심한 경우는 막 30 몇 개, 40 몇 개씩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오버해요. 자,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 그렇게 뭐 몇십 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걸 봤는데, 그렇게까지 광고를 볼까? 좀 광고주의 오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너무 선별을 안 한 케이스. 자, 그럼 이 상태는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구? 감싸고 있는 아이의 범주를 뭐하고 있어요? 아득히 넘어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얘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예 이 자체를 넘어가게 되는 형상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때 감싸고 있는 이 UL은요, 넘치든 뭐하든 간에 일단 전체를 감싸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토라고 써요. 그냥 알아서 계속 늘어나게끔. 이게 박스 범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해라 라고 저는 그냥 처리를 해버려요. 자, UL 높이값 오토 줬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따라서 갔죠? 넘쳤죠? 자, 스크롤 준다라는 전제 조건은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보여드리고 설명할게요. 박스를 짠 아이가 뷰 에이리어입니다. UL을 가지고 지금 움직일 게 아니라 그걸 감싸고 있는 박스인 뷰 에이리어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따지자면 오버플로우예요. 넘치는 아이, X는 아니니까 Y만 뭐해라? 오토. 스크롤 주면 작아도 무조건 스크롤이 생기기 때문에 적으면 생기지 말고 넘치면 생겨라. 자, 이게 오토예요. 그럼
이 범위만큼은 적어도 스크롤이 됩니다. 자, 이걸 원하셨다면 보시는 것처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근데 나는 여기 4번까지 보이고 일부 이렇게 좀 잘려서 일부 잘리더라도 좀 안 보이게 밑에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있게끔. 자,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초반이면 가능한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라고 개발자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태그 또 만들어야 되거든.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많이 안 짰으니까 설정이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UL을 감싸는 태그를 하나 또 만드세요. 뷰 에이리어 내부에다가. 또 만들어? 네, 또 만드세요. 자, 요거를 감싸는 div로 자, 뷰 가이드라고 쓸게요. 자, 뭐라고 쓴 거니? 자, 요거를 감싸는 랩 div이자 클래스 뷰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되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가이드 박스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 뷰 이너라고 하는 곳에서 뭘 했었냐면 가로값 100% 높이값 100% 줬잖아요. 자, 클래스 뷰 가이드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가로값 100% 높이값 100% 줄 거예요. 여기다가 일부러 여러분 눈에 보이시라고 보더 하나 줄게요. 보더 1픽셀 솔리드 박스 사이즈까지 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준에서는 박스가 하나 더 있는 거고 그 내부에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안 하고요. 왜요? 패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셔서 알지겠지만 넘치는 영역이 패딩 범위는 가려지질 않아요. 보여요. 그래서 패딩이 없는 박스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오버플로우를 주는 거예요. 오버플로우를 줄 때 패딩을 넣어주시면 패딩 부위가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처리했을 때 숨겨라 하시면 이 내부에서 스크롤이 되는 거죠. 파악되셨어요?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박스가 또 들어가고 그 안에 박스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돼서야 뭘 만들어냅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정도 박스는 들어가 주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틀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거보다 복잡한 거 있나요? 있어요. 제가 찾아본 박스 중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 중에 들어가는 아이가 핀터레스트예요. 자, 핀터레스트에 대한 박스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들어가서 하나만 슬쩍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아무 박스 하나만 덩그러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르르르르 어디를 하나를 카드를 보느냐? 요거. 자, 요 지금 게임 스케치는 요게 하나의 박스예요. 이 안에 다시 div를 넣었어요. 왜? 큰 박스고 패딩 준 박스를 따로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그 박스 기준으로 다시 방금 전에 우리 본 것처럼 패딩 안에 가이드 들어가는 박스 하나 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내부에 다시 범주를 하나 틀을 또 짜요. 왜 짜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위아래 구분하기 위해서 박스를 짜요. 이렇게 또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써있죠. 플렉스라는 기능이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위에 거 따로 들어가는데 위에 거 안에서 요 이미지만 덜렁 있는데 보면 마우스 올렸을 때 요게 있고 요게 있고 뭐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 설정을 한 아이들이 주르륵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밑에는 그럼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겠지? 선택해서 내용을 또 봤더니 또 박스가 있고 그 안에 또 박스가 있고 그 안에 또 박스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즉 핀터레스트는 단순한 박스들이 배치한 것 같아 보이지만 덜렁 이 박스 하나만 체크를 해서 보시면 정말 수십 개의 박스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핀터레스트 하나 딱 짜잖아요. 그러면은 HTML만 짜도 지치고요. CSS만 짜도 지치고요. 제가 자바스크립트 짜잖아요. 정말 지쳐요. 여튼 뭐 그런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애교죠.